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강공석 교수와 함께 토지 투자 팁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네. 예, 오늘도 좋은 내용 가지고 할 텐데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블로그에 많이 있습니다. 토지 병장이라고 많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말이죠. 토지 병장, 예. 토지 병장 치시게 되면 강 교수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죠. 예. 블로그에 저도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한 내용들이, 방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토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책을 많이 쓰셨는데 책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강 교수님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보게 되면 흙을 파간 땅이 있죠. 흙을 파가고 또 돌을 캐는 땅을 채석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채석장이죠.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돌도 캐고 흙도 캐는 땅이 있는데 혹시 그런 땅을 사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될 만한 땅을 사면 괜찮겠죠? 뭐 돈 되니까. 근데 채석장에 이미 돌을 빼간 땅은 네. 그거는 사면은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연 그들의 모습에서 훼손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빠졌다. 네. 근데 훼손되기 전에 이렇게 돌이 있는 땅들은 사는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사가지고 돌을 팔고. 돌을 캐가지고 예, 판다. 판다. 돌 파니까 돌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근데 그 다 캐고 난 땅은 오히려 기도 빠지고 모양을 잡기까지가 모양 잠다내기는 뭐 집을 지는다. 집을 지은다면 그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안에 다지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이 기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가 빠졌다. 그래서 채석장이 보기는 좋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기는 좋아도 그렇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땅이죠. 결과적으로 좋은 땅은 아니다. 예. 그런 땅은 살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런 결론. 얼마든지 좋은 땅은 있다. 예. 자, 교수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임야 같은 거 보시면은 조그마한 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필지라고 하나요? 예. 일종의 토임이죠. 토임, 예, 토임. 조각필지. 예. 이런 땅들은 투자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 처음에 임야 개발할 때 많은 사람들 임야 개발은 너무 크니까 개발하기 힘들다. 근데 임야의 매력은 또 싸잖아요. 임야가 가격이 싸죠. 싸니까. 네. 근데 사고는 싶은데 매력이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힘들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개발하고 남은 임야 짜투리 땅. 이런 땅은 오히려 나중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괜찮은 땅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어떤 그 개발 임야 같은 개발됐다. 나머지 땅이라 빌라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근생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돈이 된다는 예, 거네. 그렇죠. 그런 땅은 오히려 괜찮아. 임야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임야보다는 임야가 개발하고 남은 그 짜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야가 짜투리 땅이 아니더라도 발에 붙어 있는 전담 농지 그런 조각 땅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팁으로 드리면 제가 이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산지관리법에는 임야가 있잖아요. 네. 임야에도 준보존산지가 있고 보존산지가 네. 있는데 준보존산지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준보존 산지는 공유용 산지하고 임원 산지가 아닌 거. 그렇지. 준보존 산지죠. 보존산지에는 공인용 산지가 있고 네. 임업용 산지가 예. 있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막강한 산지관리법을 따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준보존 산지는 국토계획 및 요관을 법률 따지니까 훨씬 더 개발할 여지가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기왕이면 임야를 사더라도 준보존산지에서 그렇죠. 좀 임야도가 좀 경사도가 낮은 거. 낮은 곳, 네. 한 20도 이내? 경사도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15도인데 네. 그래도 10% 이하로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완만하게. 골프장도 25도도 골프장이 나더라고요. 25도 골프장 25도까지. 아, 그렇죠? 예. 그러나 일반 임야는 15도 이하. 임야는 15도. 조례마다 좀 다른데. 예. 이렇게 이제 실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임야를 잘못 사가지고 평생 팔지도 못하는 땅 있잖아요. 그쵸. 예. 뭐 태백산맥에 있는 땅. 어디인지도 몰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야도 잘 사야 되는데 요즘 임야는 또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매수도 하니까 예. 일부러 임야를 사서 매수 청구권을 오히려 하는 투자자들 꽤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그 매수를 할 여유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의외로 산림청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돈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보존산지도 사갑니까? 그냥 일단 보존의 그 보호 가치가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더라고요. 공시지가 수준의 공시가 조금 높은 그런 감정을 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가격이 중요하지 보존산지나 준보존산지 그 개념을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예. 학생들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제 실무 강의할 때 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는 있는 그런 산림 공인용 산지잖아 다. 예. 그런 거 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부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그런 땅을.
예. 수십만 평 사가지고 분할해서 쪼개서 파는 거야. 그게 기획부동산이죠. 그렇죠. 기획부동산.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항상 기획부동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죠. 땅은요. 네. 기획부동산 그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일단 싸게 사야 됩니다. 음. 기획부동산은 문제가 뭡니까? 일단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10배 이상 비싸게 샀는데 네. 그 10배 복구하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아닙니다. 예, 아니다. 예, 예. 절대 사면 안 절대 된다. 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좀 돈이 있다고 상대방들이 알면 좋은 땅이 나왔는데 이거 사면 대박이다. 예. 이러고 파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무슨 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얘기 들었으면은 최소한의 확인 작업, 토지 이용계 확인이라든지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한번 임장 활동 한다든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팔랑귀라고 하죠. 너무 그냥 쉽게 얘기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지금도 의외로 상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왜 오냐면은 처음에 땅 살 때 기분 좋았는데 물어보니까 좀 이제 의심쩍은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떠냐. 그대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실망하죠. 그렇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 후회하는 것보다 사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 많지 않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네. 그 당시 뭐 강의하면 이런 땅 샀습니다. 저것 씁니다. 그럼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들어가잖아요. 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요. 주소 딱 치면 공인정 산지, 백두대간,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그 상수보호구역 뭐 이런 거. 그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예. 개별 공시가도 올라가지도 예. 않아요. 그런 땅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땅을 사게 되면은요, 살 때는 좋은데 또 막상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또 안 팔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비교를 팔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거 뭐 팔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토지는 황금성은 떨어진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매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 사면 딱 사게 되면은 건물을 사게 되면 대부분 뭐부터 할까요? 손을 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렇죠. 벽지를 바르거나 하죠. 땅을 살 때는 그거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하죠. 안 하죠. 땅을 사면은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팔기를 원하는 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보다 아파트라든지 상가처럼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만 만들어두면 세월이 흘러. 그럼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바로 리모델링 땅도. 그래서 나도 땅을 사면 사람만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다. 땅도 성형수술을 해라. 해야 돼요. 그 판이 잘생겼으니까 계속 잘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2, 3년 후에도 누군가가 산다는 거죠. 맞아요.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땅을 이쁘게 관리하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아예 관리해서 나중에 그 세금도 필요금 공제 다 공제돼요. 그렇죠.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땅은 그냥 손 안 대요. 손 안 된다. 손 안 대고 2, 3년 후에 가보지도 않아. 그럼 거기에 뭐 기름이 떠있든 뭐 어떤 쓰레기가 있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판대요. 팔리겠습니까 이거? 잘 안 안 팔리죠. 그래서 황금성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렇죠.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땅 정지 작업해라. 정지 작업도 좋고. 정지 작업하면 들어간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금도 인정해주거든. 세금 공제 세금 혜택도 있고요. 공제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땅을 팔기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그리고 땅은요 팔 때 여기저기 내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땅은 여기저기 내놓으면 땅은 참 원래 기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땅에도 기가 있다. 근데 기가 여기저기 내놓으면 그 기가 분산된다고 합니다. 그 땅 잘 파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바에는 한 곳에 있어 그 길을 몰아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절대 조급하면 또 안 되고요. 좋은 땅을 샀는데 왜 헐값을 넘길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땅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땅도 이뻐 보일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한테만 해라. 그렇죠. 한두 사람만 딱 여러 하고 군데 하지 말고. 신뢰를 주고 왜냐하면 뭐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여러 군데 내시면은 그 땅에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경쟁이니까 그냥 안 가보 임장도 안 한다고요. 그럼 고객이 오면 그 소개해줄까요? 안 가봤는데. 근데 한 사람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그 공인중개사는 가본다고 사진도 찍어오고 정성을 브리핑도 다한다. 하고 오케이. 최소한의 땅을 볼 줄 아는 그 노력이라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고객이 올 때 그거부터
소개해주고 그렇죠. 이런 작업이 필요하는데 왜 여러 군데 내서 여러 군데 내면요 부동산 다 압니다. 이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현장에 안 가보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두 군데 늘만에 딱 내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네요. 땅도 기운이 있다. 결과적으로 땅도 예. 정성을 갖고 와서 잘 관리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강남 땅이 왜 비쌀까요? 제가 만약에 강남 땅은 하루에 몇 명이 바지 밟을까요? 하루에 어렵죠. 발자국 수만 해도 한 1,000만이 넘죠? 그래서 비싼 거고요. 근데 내가 땅을 사는데 거기를 한 번도 내가 안 가봐. 사람 인척이 없어. 예, 내가 안 가면은 땅값이 그대로 준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 발로 막 밟아야 돼요. 땅값 오르게. 그 생각을 가지면 이게 니몰레르이고 땅이 애정솟는 거죠. 뭐 강남 땅은 그냥 오르잖아요. 왜? 하루에 1,000발자국 이상, 1,000만 발자국 밟은데 내 땅을 사놓고 왜 안 갑니까? 그래서 내 땅은 진짜 농담 삼아서 한 바퀴 빙빙 몇 번 돌아보세요. 자, 우리가 말이죠. 땅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미래를 보고 먼 훗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빨리 좀 예. 땅을 투자해서 좀 돈맛을 보고 싶다. 네. 이런데, 이런 단기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꼭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보통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소리인데, 사기꾼들이. 단기 투자하려면 도시지역 근교를 투자해라. 사실 도시지역 근교가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지역을 하면. 네. 하는데,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했냐면, 땅이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미래 가치를 두고 팝니다. 2년, 3년을. 근데 2년, 3년 후에 가치를 안고 파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때는 2년치를 안고 사는 거거든요. 비싸게 사는 거지, 결국은. 비싸게. 예, 그러니까 뭐 단기 투자한다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실익이 없고, 또 땅은 잘 아시겠지만은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중과세율이 2년 이내면은 뭐 50%, 그다음 비사업용이면 60%, 꽤 이렇게 부대주주 뭐 그렇기 때문에 세금 크죠. 1년 이내 팔면 50%. 예, 2년은 40%. 그렇지, 2년 이내는 40%. 예, 예. 2년 이상을 보유해야 7단계 초과.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차라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이용해서 뭐 1억짜리 투자해서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대출 받고 1억 사는 사람 많잖아요. 5천만 원. 왜냐면 레버리지 이자가 싸니까 감당할 만큼. 그 방식보다는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따로 사는 건 어떨까? 대출 받지 않고. 예, 안고. 그렇죠. 대출 안고? 아니, 대출 안 받고. 안 받고 사야지. 예, 예. 대출 안 받고. 안 받고 사면 예. 오히려 더 땅에 투자해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이 땅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가치를 안고 사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려달라는 거. 한번 탄력받으면 기하급수로 올라오는 게 땅이다. 처음에 1, 2년간은 참 안 올라요. 1, 2년간 오르려면은 굉장히 좁아진다죠. 그래서 그리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고 중장기적으로 3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3년, 5년 땅은 또 사실 뭐 10년, 20년, 30년 되면 좋지 않나요? 예,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 뭐 인삼이다. 예, 오래되면 산삼? 예, 삼삼이죠. 오래되면 삼삼이죠. 10년이면 인삼이고요. 20년 보유하면 삼삼이 된대요. 맞아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만큼 보유해서 좋은 것이 땅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참고로 토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득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최고 양도 차익의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이 있으면 아파트 투자하고 상가 투자하고 땅 투자하잖아요. 똑같이 대출 끼고 나면 제일 먼저 파는 게 사람들 생각은 땅은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땅부터 팔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손해보는 거고. 네, 그게 손해라는 거죠. 차라리 처음에 땅에 대출이 없었으면 아예 맞아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더라고. 땅은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 네, 올라가죠. 그리고 건물은 감가상가 가니까 오히려 건물은 떨어져. 그런데 당장 토지에 대해서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땅부터 판다고. 그렇죠. 이게 안타깝죠. 이게 문제.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갈 때 이기는 땅 투자. 이기는 땅 투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땅 투자. 처음에 뭐 아파트는 어차피 상가로 수익형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단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근데 땅은 단기를 목적으로 해서 뭐 또 투자한다. 이거는 진짜 몇 군데 빼고는 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참고로 땅을 사는데요. 뭐 금액에 관계없이 평수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3,000평이 평당 80만 원 잡아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24억인가요? 3,000평에 80인 게 24억이죠. 300평에 100만 원이에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럼 3억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아까는 평당 80인데 24억이고, 이건 평당 100이고 3억이에요. 3억. 그러면 평당가 싼 게 좋은 거예요? 평당가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싼 게 사야죠. 싼 게 근데 사야 이거 싼 되지만 건 대신 총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다. 예, 그러니까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목표를 3년 후에 나는 팔겠다. 5년 후에 팔겠다. 과연 그때 팔기 좋은 땅이 평수가 얼마냐, 몇 평이냐.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 팔기 좋은 땅이 금액. 평수가 중요한 것보다 금액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요. 1억일 때 2억 올랐어요. 아까 300평짜리가 3억이 5억짜리 갔어. 6억 갔다고 쳐요. 3억짜리가 100평이 300평이 100만 원짜리가 3억이죠. 근데 6억 갔어. 근데 아까 3,000평이 80만 원이 2,400이죠. 아니 2억 24억. 이게 48억 됐어요. 똑같이 2배 됐어요. 근데 48억짜리는 땅 팔려요? 그건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리지. 6억은 그래도 팔려요. 그럼 같이 붙어 있어도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땅 살 때는 팔릴 수 있는 금액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서 이거는 결국 보기 좋게 남들 부르는 호가는 48억이지만 평당 200. 근데 내릴 때는 팔릴 때는 촉지로서 떨어지죠. 안 팔리니까. 그러면서 땅 개인 샀네. 이거죠. 그래서 평당가가 싸다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평수보다는 팔릴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 그렇지. 내가 5년 후에 우리 땅은 이 동네는 5년 후에 5억이면 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2억 넘게는 사지 말아야 돼요. 평수에 따라서. 2억 넘게 팔지 말고 2억 안쪽으로 사는 거죠. 그럼 5년 뒤에 5억 되면 진짜 그때 팔면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주변 내 옆에는 100만 원인데 이거는 50만 원이네? 싸네. 싸네? 샀다가는 평수는 크고 샀다가는 안 맞는 거죠. 자,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이게 땅이 10억이야. 예. 좋은 땅이. 예. 근데 난 돈 1억밖에 없어. 예. 이랬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라고 하잖아요. 예. 공유 지분으로. 예. 그러니까 혼자 등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지분만큼 1억씩 10명이 투자했다면 공유자 10분의 1, 뭐 김동수, 예. 공유자 10분의 1, 강공석 예. 이렇게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하는 게 결국은 돈이 적으니까 이렇게 지분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지분을 그닥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너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10명을 아까 10명이 예를 들었으니까 10명을 하면 10사람이 다 나와 같이 살기 좋은 패턴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사정에서 환금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유지분 소송권이 많았던 이유가 결국은 돈의 배분 문제, 분배 문제 이게 항상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툼 때문에 싫어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뭐 친척 간에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인원을 좀 최소화. 최소화. 네, 3-4명.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으로 계약할 때는 확실하게 언제까지는 팔지 못하자는 그 공증까지 매도는 언제 하겠다. 실현 수익을 기대하고 실현이 2배 될 때 팔자. 이렇게 구체화돼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서로가 같이 웃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승리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싸니까 같이 모이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말씀. 근데 모르는 사람끼리는 좀 힘들고 예, 그쵸. 친인척이라든가 또는 친구들끼리 예.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소액으로. 소액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예, 내가 예. 아까 10억이라는 얘기했는데 1억이라고 가정하고 예. 뭐 한 2천만 원씩 친구가 그쵸. 5명씩 해서 공유자로 등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나는 이게 이제 공유라는 것이 민법에 나오잖아요. 예.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공유가 나오는데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가 공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재테크 되는 겁니다. 교수님 대단하신데요. 나는 그래서 그거 강의하거든. 민법 262조가 공유 맞아요? 내가 틀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에게 대단하신데. 오늘 예.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그 내용이 아니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262조까지 다 외우시고 민법은 저 암기하시고. 1조부터 우리나라의 법정이 제일 많은 게 민법 아니에요. 민법은 예. 제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어요. 262조가 공유라는 것까지는 세상 공유. 예, 공유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262조부터 270조까지 공유에 대한 특별 강의를 제가 하거든 학교에서. 이제 공유지분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꼭 중요한 거는 실현 수익률에 목표를 두고서 공유지분 투자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했다. 그럼 2억 되면 팔자.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죠. 하한가, 상한가를 정해놓고 그때 파는 거. 그때는 더 올라도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파는 거. 이렇게 공인 투자하는 것은 성공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막연하게 몇 년 후에 팔자, 돈 되면 팔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예. 땅을 사다 보면은요, 이제 권리 분석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띄워보면 집주인 소유자가 수십 명씩 바뀌었어. 예. 예. 그런 땅은 좋은 땅, 안 좋은 땅? 저는 안 좋죠. 쟤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아니라고. 왜냐,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추가됐을까요? 문제가 세금이 있을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세금만큼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취득세가 내가 1,000만 원 들어왔으면 당연히 팔 때 네. 취득세 보전받기 위해서 취득세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10번 거래하면 취득세가 10번은 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취득세가 한 번만 줬으면은 한 번만 거래돼요. 그럼 그렇죠. 오히려 땅 가격도 그만큼 착화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우리 속된 말로 보다는 걸레 같은 땅 그런 거 많이 걸레 하거든요. 같은 땅? 예. 걸레는 짜고 또 예, 걸레야. 맞아요. 예. 그런 땅. 예. 예, 그러니까 소유권 너무 많이 바뀌거나 분할 합병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손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땅은 분명 그 뭐라고 할까 가격이 다 반영돼 있어요. 내가 사면 그만큼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고 손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땅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딱 등기부 보고서 가보지 그쪽 고수들은요. 등기부 딱 보고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어요. 그럼 바로 사요. 오케이. 그런 사신 분이 진짜 깨끗한 땅이다. 예,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땅일수록 매력이 있다. 그죠? 근데 그때도 조심할 거는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예. 도로는 있어야 되죠. 결론은요, 시청자 여러분, 걸레되는 땅은 사지 말아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걸레가 된 땅은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늘 그래요. 누가 땅 사라고 하면은 그 번지수, 지번을 좀 알려달라. 예. 그래서 토지 이용 기재 정보 서비스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지적도가 뜨잖아요. 예. 토지 모양이. 예. 그런 토지 모양에 대해서, 지적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적도가 우리가 보면은 토지 연결 확인했으니까 지적도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의원이 많습니다. 근데 뭐 땅을 투자 많이 하시거나 고수분 같은 경우나 중개자 하신 분들은 지적도를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죠. 땅 지적도. 모양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집을 올릴 수 있는지 안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접하는 거죠. 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도로가 없다면 국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 현황상의 주변에 대가 지목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그 복합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지적도거든요. 안 가보고도. 그렇죠. 우리가 꼭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도 보고서 머릿속에서 막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공장이 있구나, 여기는 집이 있구나,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현장에 가면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모습과 똑같아. 너무 틀리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적도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공부할수록 지적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저희가 땅 보러 갈 때 지금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지적도를 찾아서 어디 현장에 가는 거 이게 대단한 노하우였거든요. 아,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예,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뭐 내비가 있으니까 알아서 가죠. 예. 그리고 지적도를 보시면 땅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뭐 사각형, 사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 예, 뭐 예. 자유형, 대지, 예, 뭐 예. 이상한 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뭐 삼각형 땅도 예,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지적도에서 토지 모양을 보면 아, 이 땅은 참 좋겠다. 예. 그 오는 거거든 마음속에. 예, 그렇죠. 예, 그 예.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고 이런 땅은 뭐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루리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여기 들어가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뭐 도시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관리적이다 뜨잖아요.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모르시면 전문가들에게 상의해서 또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적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교수님, 우리가 땅 살 때 대출 받아 사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권유하지 않습니다. 땅은요 대출받아 사면은 왜냐면 수익이 안 나오자니까. 그렇죠. 예, 수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판다. 그럼 제일 먼저 매각 1호가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땅이 조금 있으면 효자가 나타나는데 땅이 이제 땅 주인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주인도 알아보기 전에 매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투자 실패하신 분들은 뭐냐면 대부분 조급증, 대출 많이 받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자 치우고 그러니까 원금도 괜히 이자 나가니까 원금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땅은 대출받아 사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죠. 땅은 대출 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자금, 시드머니가 있을 때 여윳돈으로 장기간 투자해야 그게 효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땅은요 발 달렸습니다. 그 여유 있는 사람한테 얼른 가더라고요. 예, 도망가? 예, 얼른 가니까 예. 우리는 도망가지 않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 나는 계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너 도망가지 못해. 네. 딱 잡으려면 대출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 예. 교수님, 땅을 사면은요, 삭히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오래, 홍어처럼. 홍어처럼 예. 푹 삭혀라. 예.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 얘기 한 말씀 해주시죠. 홍어도 푹 삭히면 값어치가 있잖아요. 맛있죠? 예, 맛있기도 하고. 예, 예. 땅도 푹 삭히면은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땅은 주인을 알아본다고 해서 땅 주인을 위해서 5년 동안 내 주인이구나. 그만큼 가치를 발산해주겠다. 이런 가치가 있는 게 땅이거든요. 푹 삭히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고 보는 거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예, 땅을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살아야죠. 사랑. 예, 사람이 좀 아까 밟아주고, 나뭇가지 있으면 뽑아주고, 뽑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잡풀도 뽑아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초가집 같은 거, 그거 이제 누가 보면 다 썩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잖아요. 사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 부모님 이제 초월로 모시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시고 싶은데 안 가죠. 근데 이제 진짜로 아프셔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집이 일주일 만에 무너져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거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망가지더라. 예,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그 다 썩어져가는 집도 집이 이제 땅이 기운을 받쳐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일주일 비우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맞아.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나요? 맞아. 이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도 그러니까, 기가 예. 있다는 거예요. 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땅이 사람을 되려고 하는구나. 사람 살고 안 사는 걸 아는구나. 기름 화복도 주는구나. 이게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네. 수용당하잖아요. 네. 농사를 못 짓는 거야. 농사를 못 짓죠. 그 이제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농지를 그렇죠. 사가지고 이제 대토해갖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분들은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또 재밌죠. 즐거움인가 봐요. 네. 재밌죠. 왜냐면 농사 한번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싹이 낳는 게 뭐 가정에서는 뭐 난 키우고 뭐 하지 꽃 피우잖아. 그때 주부님들도 그거 표현하는 게 되게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 싹싹 나는 게 농사 짓는 사람도 그거 볼 때 남들 보기에는 아유 그게 뭐 하루 그냥 때가 되면 나타났지 하는데 직접 키우는 사람 입장할 때는 그렇게 이쁘답니다. 정성을 들여야 예, 되죠. 그렇게 싹이 나면은 진짜 이뻐요. 이게 하나 뭐가 열매가 맺는 과정이 과정을 보는 것이 이쁘거든요. 근데 그게 땅이 매력이 아닌가. 그 저도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뭐 애견 강아지도 키우고 또 식물도 키우고 있는데 잘 닦아주고 이뻐해주면 잘 자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관심을 안 보이면 ip사하기가 맞아. 정들어. 맞아요. 희한하대. 예, 그러니까 확실히 사랑이라는 게 정이라는 것이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땅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거나 땅을 투자하시고 관리했던 사람은 다시 땅을 그립죠. 그래서 땅을 재투자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땅을 사가지고 다시 땅을 안 사는 사람은 재미못 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땅을 사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들은 꼭 땅을 사더라고요. 사요.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을 뭐 여윳돈 있을 때 재테크 수단으로 땅을 이렇게 조금씩 사는 것도 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재테크하는 데는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주식 있잖아요. 네. 뭐 주식도 사고 또 금인가?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토지도 사고 재테크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다른 것도 사는 거는 주식 같은 경우나 비교해보면 올라가고 등락할 때 기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네, 스트레스 받죠. 근데 땅은 한 번 사서 이거 지내주고 그 시간에 놀러가지고 그렇지. 땅을 사 예. 잊어버리고 하면 언젠가도 그렇죠. 와요. 연락이 오죠. 예, 예. 하루라고. 땅이 주인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땅이 주인이 보고 싶다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럴 때마다 이제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좋지 않나? 그 주식보다는 토지가 더 낫다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토지 해석인지 몰라도 다른 어떤 상품보다 우리 토지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정직하거든요. 땅이 또 없어지지 않고 정직하니까 땅 투자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었죠. 90년대니까. 네. 그 당시 국토종합계획 특강 하면 참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인터넷 세상이 아닐 때. 네. 그때 그런 정보를 받으려고 정보를 받고 실행한 사람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형성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이 2002년에 나왔잖아요. 2003년 이전부터.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다가 지금 국토기금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만 옛날 이용관리법, 그렇죠. 도시개발법하고 바뀌었잖아요. 2003년에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2006년, 7년, 8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축적했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땅이라는 것이 정말 그 큰 수익 가져다 주는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돈 냄새나는 땅, 지금 토지 투자 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강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토지 투자 3시간,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